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일본 문화 소비국으로 유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오리엔탈리즘의 연장선 정도에 그칩니다. 그에 비해 일본에서는 프랑스가 고급스러움의 대명사로 통하며 일본어 여기저기에 시도 때도 없이 멋져 보이려고 프랑스어를 집어넣을 정도로 프랑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데요. 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의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외교 방식과 자유, 평등, 우애 정신을 표방하는 프랑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은 프랑스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랑스 쪽에서는 국가적 가치관을 공감할 수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제는 유럽 단위로 문화의 수준까지 일본보다 한국이 높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정상과 프랑스 정상은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2년 초에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국이 꼭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죠. 그 후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페이스북에 한글로 메시지를 남긴 것이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최고 수준인 나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런 국가의 대통령이 SNS에 한글로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정상과 전날 정상회담을 하기 전 준비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한글로 한국과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이 안정과 번영의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며 기후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 대사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과시한 것이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대사관 유튜브 채널의 앙꼬르라는 코너에 직접 출연해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접점을 설명했는데요. 르포르 대사가 출연한 두 영상의 주제는 한국의 건축과 한국의 무술이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첫 번째 영상에서 한국살이 10년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세계 태권도 본부에서 태권도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파비앙의 설명을 들으며 국기원에 들어서자마자 내부가 매우 크다, 대박이다 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파비앙이 태권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 묻자 14세 아들과 함께 시작한 지 1년이 돼가는데 최근에 주황띠를 땄다고 자랑하며 평소에도 한국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모습을 어필했는데요. 르포르 대사가 파비앙과 국기원 세계 태권도 본부를 방문해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본 프랑스인들은 신기하면서도 멋지다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앙코르 덕에 낯선 예술에 대한 교훈적인 영상을 볼 수 있었고 당신의 한국 생활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무술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한국인은 훌륭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태권도를 해보고 싶게 만드네요. 만약 제가 대사님처럼 할 수 있다면요. 영상 감사해요. 두 번째 영상에서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한국인 건축가와 함께 대사관저를 둘러보며 건축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는 대사관저에 대해 한국의 위대한 건축가 김중업에 의해 지어졌죠. 그는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르코르비지에와도 함께 일했어요. 라고 말하며 프랑스 대사관저는 프랑스의 건축 양식과 한국의 풍수지리 문화가 어우러진 걸작이라고 평했습니다. 방향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의 풍수지리 문화를 아주 좋아해요. 라고 흐뭇해하던 르포르 대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물로 꼽은 것은 광화문이었는데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경복궁에 갔을 때 그 뒤로 보이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능선과 풍경을 보는데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한국에 왔다는 게 실감났어요. 구부러진 처마 기둥 후원 건축물에 녹아든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것이 참 행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 전체의 건축물에서 모두 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전 그런 미감이 한국인의 정신에 내재한다고 생각해요.
인천에 갔을 때 제 고향 몽생미셸이 생각났어요. 동해 바다는 맑고 아름답죠. 프랑스와 한국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1980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최초의 한국 문화원을 열고 정부 주도로 문화교류에 나섰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에펠탑 맞은편 트로카데로 광장 인근 건물 지하실에 마련한 한국문화원은 비좁은 데다 비가 셀 만큼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규모가 10배나 큰 파리 일본 문화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현재 21세기 유럽과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며 풍미하는 한류는 과거 일본이 유럽에 미친 영향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는 잠수함 기술을 넘겨받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거론했으며 한국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는 최근 프랑스의 수소 경제 및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합체인 태스크포스 하이드로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이로써 우리나라와 프랑스 양국의 미래 산업과 관련한 수소 기업 간의 교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때도 한국의 활약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돋보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G20에 참여하지 않아 유럽에서의 한국의 활약을 부러워하며 G20에 참석하지 않은 기시다 총리에게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촬영한 기념사진에서 한국은 제일 앞줄에 위치하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에 앞서 정상 대기실에서도 한국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았는데요.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 한국을 열렬히 반긴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손가락만 빨며 부러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이 세계 평균인 38.6%에 거의 2배인 74%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은 G20에서 제일 큰 화두였던 코로나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 세계 백신 보급에 공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고 얼마 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백신 보급에 공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에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를 공여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코백스는 세계의 코로나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은 백신은 물론 한화로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여하며 선진국으로서 모범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 당시 중국과 일본이 불참하기로 했을 때 동아시아의 입지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혼자서도 동아시아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과장을 더하면 이 상태로 가다간 정말 한국의 G7 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일본의 걱정이 정말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면 일본은 계속 유럽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서 번번이 한국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외교 방식과 현실인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서양의 문화를 동경함과 동시에 경제 규모가 더 큰 일본이 프랑스, 영국보다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며 우쭐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작 현실은 영국과 프랑스 둘 다 자국의 군사력을 해외 각지에 투시하며 군사, 외교, 정치적 개입을 빈번하게 하는 반면 일본은 상임이사국 도전에 여러 차례 실패하였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및 국력이 이 두 국가들보다는 아래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는 일본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강자인 미국, 중국에겐 숙이고 몇몇 유럽 국가에는 숙이지 않는 식의 외교 방식만을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 유럽에서의 입지가 한국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일본은 영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산업 철수를 감행하며 영국에게 일자리를 비롯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때 일본의 외교적 실책을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파고드는 한국의 발빠른 투자로 영국이 겨우 숨통을 돌릴 수 있었죠. 일본은 스페인에서도 닛산 자동차 공장을 폐쇄시켜 일자리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부디 철회해달라고 애원했고 바르셀로나 공장 직원들은 당장 공장 폐쇄를 취소하라며 시위를 벌였지만 일본은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이 발빠르게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여 스페인은 보답으로 독도가 명확히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고지도를 외교석상에 대놓고 공개했습니다.
보통 남의 영토 분쟁에 끼어들지 않지만 스페인은 이례적으로 일본의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이죠. 이렇듯 일본은 유럽 국가들한테 외교적 참사를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빈틈을 잘 파고들어 유럽에서의 입지를 순조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외교가 순탄하길 바랍니다.